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프릴리아의 RS660을 리뷰할 겁니다. 원래 시승이었는데 눈이 왔기 때문에 안 탈래. 무서워. 눈 오는 날 오토바이 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개할 그 바이크는 아프릴리아인데, 자, 아프릴리아. 우리나라에서 아프릴리아는 어떤 바이크, 어떤 브랜드일까? 고칠 수 없는 바이크. 부품을 구할 수 없는 바이크, 믿을 수 없는 바이크. 아, 이태리의 대림? 근데 이태리의 이제 효성? 그 고인물들이 알아주는 차. 그렇지. 근데 이게 마스크 이제 둘이 하는 거니까 마스크 그냥 벗을 건데, 자, 아프릴리아가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이 바이크가 안 좋기 때문에 뭐 부품을 구하기 어려웠을까? 그건 아니었단 말이지. 그건 수입사나 딜러들의 문제였고, 지금은 딜러가 또 많이 바뀌었고, 그쵸. 이제 뭐 의욕적으로 피아지오 그룹에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기대해 볼 만하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그 전에 있던 모델들을 계속 찍어내기만 했다면, 아니 뭐 저건 뭐 10년 전에도 저거 별로 안 믿었을 텐데, 아프릴리아가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엔진과 새로운 샤시를 가지고 미들 클래스에서 뭔가 하기 위해서 갖고 나온 기종들이 있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RS660이랑 저기 있는 투어노 660, 그리고 이제 곧 들어올 투아렉 660 시리즈인데, 자, RS660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기종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메리트 우리나라에서. 있는 기종이에요. 그 메리트가 정확히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그 슈퍼바이크의 세계가 엄청 쪼그라들었잖아요. 리터급은 그래도 유지가 됐어. 근데 미들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600cc 클래스 정도는 사실상 다 죽었죠. 없어. 사라져버렸어요. 그 역사의 물결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R6 단종됐고, R6 단종됐고, 그리고 CBR 600R은 한국에서 단종이고, 네, 진정에 그리고 단종됐죠. 이제 새로 나온다고 하는 거를 찾아보면 야마 R7 정도가 있고, 그리고 CBR 650R 정도가 있고, 그 정도인데 CBR 650R은 레플리카라기보다는 그냥 F차죠, F차. 그냥 껍데기 달린 그냥 그런 바이크고, 그래서 좀 논하기가 애매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미들 클래스가 잘 안 팔리기도 했지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탈만한 차가 없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들 클래스가 지금 최근에 슈퍼바이크들이 요구하는 전자 제어 시스템이라던가 그런 엔진 스펙을 끌어올린 다음에 활용할 데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 엔진들이나 이런 것들. 써먹을 데가 없지. 그리고 전자 제어 시스템들을 막 집어넣기 시작하면 값이 너무 올라가. 그래서 리터급 바이크들하고 차이가 별로 안 생겨. 그러면은 그럼 리터급 왜 사지. 미들급을 사? 네, 리터급을 리터급 사지. 사지.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는데, 네. 자, 지금 RS660 같은 경우에는 딱 필요한 것들 집어넣고 요만큼까지만. 근데 그렇다고 이게 성능이 많이 모자르냐? 이건 절대 아니고, 꼭 필요한 것들만 집어넣어서 이 정도 수준에 맞춘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슈퍼바이크가 가질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재미를 많이 줄 수 있는 기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아프릴리아 RS660 시리즈, 이제 RS660과 660 시리즈들은 정말 새 시대를 위해서 아프릴리아가 제시한 새로운 카테고리고요. 그렇지.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들은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가격을 최대한 억제를 해야만 했어요. 2천만 원 미만? 네, 그러면서도 최신의 바이크들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다 넣어주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지금 얘는 이 미들 클래스에서 아마도 거의 유일하게 IMU? 라이드 바이 와이어, 라이드 바이 와이어랑 IMU? IMU 기반의 그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들 적극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업다운 퀵시프트, 그 다음에 어시스트 슬리퍼 클러치, 그렇지. 그리고 뭐 윌리 방지라든지 네, 뭐 다 들어가 당연히 있어요. ABS 있고. 굉장히 다양한 전자제어 시스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RSV4 세대에 들어갔었던 최신의 그 가장 높은 수준의 것이 다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그 전자장비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얘 기본 마력은 100마력. 그렇죠. 기본 100마력이고, 뭐 간단하게 재원을 설명하자면 무게는 건조 중량이 183kg. 건조 중량 아닙니다. 그 웨트 웨이트예요. 건조 중량 커브 웨이트예요, 그게. 그럼 장비 중량? 네, 장비 중량이고 기름 다 집어넣고 그쵸, 오일 집어넣고 90%. 뭐 다 한 다음에 183kg면 되게 가벼운 거잖아요. 건조 중량은 160kg. 160kg 되면은 미들 클래스가 660cc가 장난 160kg 아니죠. 되면 되게 가벼운 거고, 그리고 정확한 배기량은 659cc지만 뭐 660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병렬 이교통 엔진. 그렇죠. 이들이 이 바이크를 만들어내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RSV4의 엔진을 쪼개서 쓰는 거예요. V4 엔진이었던 거를 앞부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카티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옆을 쪼개가지고 반을 나눠 쓰는데 얘는 네. 앞뒤로 자르는 거네.
그렇죠. 앞뒤로 잘라서 쓰고 있는 거고요. 그 앞 뒷부분을 날려서 쓰고 있다고 그랬고 이 앞부분을 쓰면서 사실상 지금 1100cc의 지금 RSV4 1100 엔진에서 가져온 엔진이거든요. 근데 이 엔진의 내부 구조라던가 실린더 이런 부분 피스톤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공유가 될 거예요. 아, 비싸겠네? 그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싸겠지만 기존에 사용되던 것들을 가져와서 이식을 한 거잖아요. 그럼 부품은 같을 거란 말이죠. 그럼 뭐 생산 네. 뭐 그거는 코스트는 좀 줄어들 것 같고. 그 별도로 만들어내서 이걸 피스톤 새로 찍고 하면은 불편하겠지만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심지어는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최강의 V4 엔진에서 그렇지. 가져왔으니 이게 내구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믿을만 하고. 이미 테스트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RSV4집. 그렇죠, RSV4가 4기통. 그렇죠. V형 4기통인 바이크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꽤 팔렸고, 그리고 이게 슈퍼바이크 레이스에서도 아마 11년, 12년? 아마 그때쯤 14년까지였을 거야. 그때쯤까지 내리 쓸었어요 정말. WSPK에서 굉장히 센 바이크였고, 그리고 뭐 국내에서는 많이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은퇴한 발렌티노 로시, 발렌티노 로시가 125, 250 클래스에 우승할 때도 아프릴리아를 탔었고, 그렇죠. 뭐 맥스 비아지라든지 굉장히 많은 레이서들이 아프릴리아와 함께 모토GP나 그런 GP 클래스에 데뷔를 할 수 있는 바이크고, 아마 RS50, 125, 250 그 2T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그게 처음에 94년인가 95년쯤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2000년대 초중반까지 나왔는데 굉장했지 그때. 굉장했죠. 굉장했지. 네. 그 2T 뭐 사실 NSR도 있었고 감마 시리즈도 있고 뭐 FZR도 있고 했는데, 이게 그 RS 클래스에서 RS 125, 250이 당시에 SBK나 아니면 GP 클래스에서 다 쓴 가장 강력한 2T 스포츠 바이크였지. 그런 강력한 바이크를 만들던 브랜드가 아프릴리아였고, 근데 아프릴리아가 역사도 오래됐고 굉장히 좋은 바이크가 많고 생산 대수도 굉장히 많은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접해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뭐 수입사도 새롭게 바뀌고, 그리고 피아지오 그룹에서 좀 더 의욕적으로 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해볼 만한 바이크인데, 얼마나 팔린다고 볼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게? 저는 그 기대하는 바가 너무 커서 굉장한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클래스가 몇 대나 팔린다라는 거 사실은 현재로서는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는 퍼포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클래스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최고로 인정받는 차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리고 이 기존에 이 미들 클래스가 없었고, 없는 데에서 이것만 나와가지고 없으니까 이거 팔리냐, 이게 아니라 이게 새로운 미들 클래스 시장을 만들어 갈 것 같은 기종인 거지.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렇고, 시장 이쪽 클래스 그리고 이쪽 장르 그리고 슈퍼바이크 장르 자체를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2022년에 큰 기대를 하는 그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뷰도 따로 찍고 나중에 시승기는 또 따로 또 찍을 건데, 그래서 이렇게 오늘 소개하려고 나왔고요. 그리고 뭐 간단한 이제 세부 디테일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타이틀, 타이틀 이게 54번의 월드 타이틀이 그냥 뻘로 생긴 게 뻘로 아니거든 생긴 게 아니다. 이게.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프릴리아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브랜드들하고 비교하면 역사가 되게 짧은 편이에요. 젊은 브랜드잖아요. 이게 아프릴리아가 1945년 네, 대전 말기에 자전거 회사로 시작했지. 그렇죠. 생각보다 그렇게 긴 회사가 아니에요. 역사가. 짧아. 어떻게 보면 특히나 짧아. 이제, 맞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독보적인 54번에 장난 아니죠.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거. 네. 그게 대부분 아마 45년에 자전거로 시작했다가 60년도부터 이제 모터사이클을 만들면서, 그러다 한 70년도, 70년대, 80년대부터 이제 레이스 바이크를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단기간에 떠오른 브랜드지. 그 당시에는 되게 쟁쟁한 데가 많았어. 뭐 두카티도 그럼요. 있었고, MV도 있었고, 뭐 질레라, 굉장히 강력한 브랜드가 많았는데 다 제끼고 굉장히 타이틀을 많이 차지했다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이 바탕이 된 회사이니까 그런 게 아닐까.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2004년에 피아지오 그룹에 들어간 거지. 그렇죠. 근데 그게 들어가서는 조금 활동이 좀 미미한 느낌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RSV4라든지 그런 바이크들은 계속 만들었고, 그리고 스시 스쿠터, 스포츠 스포츠 시티 그런 것들도 계속 나왔고,
이게 생각해보면 아프릴리아가 계속 우리 주변에 있던 브랜드였고 꽤 믿을만하고 잘 달리는 브랜드였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RS660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기종이야 이것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셰시 구조는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구조고요. 거의 이게 프레임리스 같기도 하지만 프레임이 또 있어. 그러니까 프레임이 그 사실은 이제 그 600cc 클래스든 슈퍼바이크 세계에서는 이 프레임 구조가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연결이 돼요.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밑에까지 내려오죠. R6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혹은 리터급 바이크들 생각하면 그런데 얘는 이 정도에서 어떻게 타협을 했냐? 엔진에다가 이거 직접 마운트를 시켰어요. 마운트 시켰고 그리고 스윙암도 엔진에 마운트돼 있어요. 네, 스윙암도 엔진에 다이렉트 마운트고요. 이걸로 해서 스윙암의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최대한 스윙암을 길게 하고 네. 그냥 스윙암은 길게 유지하되 휠베이스는 짧아지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뭘 잘 썼고 이 뒤에 리어 쿠션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링크 구조를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쓸데없이 무게가 늘어나는 것도 막았어요. 결국에는 이 프레임과 이 엔진의 조화는 그 다양하게 멀티 플랫폼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든 거고 그래서 투어노도 나오고 투아렉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같은 엔진과 셰시를 기반으로 다양한 버전을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여러 대를 만들어내니까 단가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억제된 거를 이들은 어떻게 했냐? 싼 값으로 팔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들, 실제로 현대적인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넣어주기 위한 부분으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싸진 않아. 네. 쌀 수는 않아. 없어. 쌀 수는 없어. 이들은 그렇게 아낀 돈을 다른 데다 썼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훌륭하죠. 괜찮아. 이게 RSV4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랑 다름없고요. 그리고 이게 이 페어링도 그 하나의 덩어리이지만 굉장히 안에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틈새가 많아가지고 네네. 약간 윙렛 느낌도 좀 맞아요. 있고. 실제로 이제 윙렛을 고려를 해서 만들어 놓은 디자인이고 심지어는 이게 그 슈퍼 스포츠 바이크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것을 겨냥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트랙에서 레이스도 하고요. 그리고 전용 얘네 이제 이탈리아 내에서는 RS660 컵이 따로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모토 아메리카의 슈퍼 트윈이라는 게 재작년부터 시작됐는데 거기서 참전을 했고 지난해 우승을 했습니다. 그게 여기 앉아서 딱 탱크랑 이런데 무릎 위치 같은 것들이 되게 딱 몸에 달라붙는 게 이건 스포츠 바이크구나 라는 느낌이 들고 나는 이 시트 색깔이 예전에 그 RS 시리즈에 있던 맞아요. 그 정말 그 발렌티노 로시가 형광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만들게 된 데는 아프릴리아가 있었거든. 얘네 색깔이 좀 야해. 약간 선홍색이에요. 이게 되게 픽픽 같고 이거 색도 잘 안 바라고 되게 세. 약간 이런 원래 바래져 있는 것 같은 약간 이런 자극적인 색깔과 이런 디자인과 되게 잘 어우러져가지고 굉장히 예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런데 컬러도 이게 또 달라. 달라라. 음. 요거랑 요거랑 달라. 보통 이탈리아의 레드 하면 대부분 다 두카티 레드 그 시뻘건색인데 이거는 형광이 좀 들어간 좀 더 눈에 확 띄는 그런 레드 컬러여가지고 좀 다른 느낌이 나죠. 그리고 실제로 앉아서 포지션을 취했을 때에도 이 핸들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 스포츠의 바이크처럼 낮지는 않아요. 그러면 좀 앉아서 포지션 한번 취해 보세요. 이게 잠깐만 그리고 시트고는 820mm인데 좀 높은 것 같아. 820? 바이크를 똑바로 세기가 조금 애매한데 괜찮아, 사람은 쉽게 죽지 않아.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완전히 수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핸들바에 무게가 전혀 힘이 안 들어간 상태로 버틸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스포츠 주행도 가능하고 뭐 그렇죠, 그런 투어링도 편안한 가능해요. 네. 투어링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F차와 R차의 알차. 중간 정도의 포지션을 이걸 맞춘 거라고 보거든요. 음, 왜냐하면 데일리 라이딩을 고려한 스포츠 바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CBR 650R 같은 차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스포티하고 더 강력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운동 성능도 훨씬 더 좋을 거고. 일단 이 클래스에서 얘만큼 성능이 나오는 엔진이 아예 없어요. 그렇지. 100마력. 네. 100마력이고 80마력대하고 100마력하고 비교하면 20마력인데 엄청 큰 차이지. 엄청난 차이예요.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것들도 뭐 피렐리 디아블로 로쏘도 꼽혀 있고 네, 로쏘 2가 꽂혀 있을 거예요. 하는 것들이 코르사로. 굉장히 스포츠 지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엔진도 되게 높게 달려 있어요. 높게 달려 있고 보통 머플러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거는 아마 무게 중심을 가운데로 맞춰서 운동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닌가. 보시다시피 싶습니다. 이 머플러도 이 밑으로 들어와 있죠. 이게 머플러, 이게 머플러. 네, 언더슬렁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엔진의 높이는 올라오고 그 밑에 매니폴더의 길이를 확보를 하면서 옆으로 뺐어요. 이게 사실 밑으로 뺀 거고, 이게 만약에 위로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텐덤자의 스텝 부분이 굉장히 거슬리게 될 거예요. 이게 스테이가 되거나, 그죠? 머플러를 고정하는 스테이 역할을 해야 되거나, 그럼 쓸데없이 무게가 늘어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아프릴리아는 되게 다 없애고. 고려해서 밑으로 넣어버리고, 그리고 없는 게 훨씬 예뻐. 심지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프릴리아가 이걸 이제 레이스 바이크로 사람들이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텐덤 스텝이라던가 요 이제 뒤에 팬더. 이런 부분들 다 되게 손쉽게 뗄 뗄 수 수 있게 있고. 만들어놨다. 고 합니다. 솔직히 잘 만들어놨는데 뭐 지금 날씨 때문에 못 타보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조만간 네, 조만간 이거 저 엄청 실제 기대돼요. 주행을 한 다음에 또 자세한 또 시승기는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지금 여기가 모토플렉스 강남 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베스파 모토플렉스에 전시되고 있으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와서 보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출시가 멀지 않았죠? 조만간 지금 인증 끝난 것 같고 이제 뭐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제 판매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2022년에 가장 기대되는 슈퍼스포츠 바이크 RS660. 그쵸. 그러네요. 2022년도에 가장 기대되는 카테고리 모델이네요. 관심을 갖고 테스트를 해보시거나 구경을 와서 보시고 그러기를 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피아지오 그룹이 최근에 하고 있는 행보들은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메들리에서도 그 미아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통합 제어, 그 휴대폰과 연동하는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고요. 얘도 지금 여기 있는 아마 버튼으로 있어 여기 있어. 그 보이스 커맨드까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미아 시스템에서는 트랙 로그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그렇지.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직접 와서 보고 이제 시승차가 만들어지고 나면 여러분들도 시승해 보실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되게 추천드리는 차입니다. 이 차가 정말 좋은지는 타봐야 알죠.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기대를 했을 때 분명히 실망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소개하는 거니까 뭐 시간 되시는 분들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끝. 감사합니다.